영국의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쓰레기 취급받으며 버려지던 해산물이 한국에서는 최고급 술안주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청년이 있어 그의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초면 누르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로이드라고 합니다. 영국 웨일스의 작은 어촌 마을 밀퍼드 헤이븐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곳은 바다와 함께 숨쉬는 마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벽마다 들려오던 배의 기적 소리, 항구에서 들려오던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신선한 바닷바람 속에 가득했던 생선 비린내까지 모두 저에게는 익숙하고도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제 가족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대대로 어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죠. 제가 처음 배를 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거친 바닷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키를 잡고 계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바다가 우리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마을은 몇 년 전부터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만 나가도 배 가득히 대구와 청어를 잡아 돌아왔습니다. 경매장에서는 활어를 사기 위해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생선이 팔릴 때마다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빈 그물을 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나쁜 날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도록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배를 몰고 먼 바다까지 나가도 돌아오는 길에 얻는 건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골뱅이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골뱅이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던 해산물이었어요. 어쩌다 그물에 걸려도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바다로 다시 던져버렸죠. 골뱅이는 미끌미끌하고 껍데기가 단단해서 손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시장에서도 아무도 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감사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빈 그물이야? 어부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바다에 나가기 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농담도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모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빈 그물을 걷어올릴 때마다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느새 마을에는 빚을 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유지할 돈도 부족했고 새로운 그물을 살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조업을 포기하는 어부들도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배를 팔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마을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시장은 한산해졌고 문을 닫은 가게가 늘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길도 적막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마을이 천천히 몰락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해야 할까? 바다를 떠나야 할까? 하지만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제가 육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변해도 바다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골뱅이 요리가 인기라고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마을 술집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믿을 수 없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골뱅이 요리가 인기.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골뱅이가 그 미끌미끌한 것들이 한국에서 인기라고?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기사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에서는 골뱅이를 통조림으로 가공해 팔고 있으며 골뱅이 요리는 특히 술안주로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골뱅이 무침, 골뱅이 탕 등 다양한 요리가 있으며 사람들은 골뱅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즐긴다고 했죠. 게다가 수요가 많아 일부 지역에서는 골뱅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니.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그런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골뱅이가 우리 마을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버려왔던 골뱅이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잡은 골뱅이를 필요로 한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마을 대표인 토마스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한국에서는 골뱅이를 먹는데요. 토마스 아저씨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인기 요리래요. 만약 우리가 한국에 이걸 수출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저씨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이 진지하다는 걸 깨닫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알아봐야겠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에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골뱅이가 우리 마을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아저씨와 함께 마을 회관으로 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가능할까? 몇 년 동안 죽어가던 마을에 희망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관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저희가 급히 회의를 소집했다는 말에 궁금한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골뱅이를 먹는답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뱅이를? 저 미끌미끌한 걸? 설마 농담하는 거 아니지?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걸 먹는다고? 회의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저는 준비해 온 기사를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골뱅이를 술안주로 즐기며 통조림으로 가공해 팔고 있고 심지어 수요가 많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기사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네, 이거 사실이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토마스 아저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골뱅이를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우리는 한국과의 연결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수산물 무역 업체들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갈 수도 없으니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십 개의 업체에 메일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싶어 낙심하고 있을 무렵 한 곳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해산물무역회사 골뱅이 공급 가능 여부 관련 문의라는 제목의 메일을 열어보니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사의 골뱅이 공급 가능성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품질과 가격 정보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을에서 즉시 골뱅이 샘플을 채취해 품질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한국 측에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품질이 좋아 보입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혹시 현지에서 미팅이 가능할까요?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대표 토마스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한국에서 사람들이 직접 와서 골뱅이를 보고 싶대요. 아저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되는 걸까? 며칠 후 마을 항구에 낯선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무역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사업가들이었고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바닷가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잡는 골뱅이입니다. 우리는 직접 그물을 끌어올려 골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들은 조심스럽게 골뱅이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기도 크고 신선도가 좋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동안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골뱅이가 지금 이 순간에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무역상들은 계산기를 꺼내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이 골뱅이를 정기적으로 수입하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단, 품질 유지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크기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거래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단가를 본 순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가격이면 대구나 청어보다 더 나은데?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골뱅이가 이제는 마을을 살릴지도 모르는 희망이 된 것입니다. 토마스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골뱅이 수출이 시작된 이후 우리 마을은 마치 다른 세상이 된 듯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바다에 나가는 것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빈 그물을 걷어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고 어부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골뱅이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침이면 항구는 다시 분주해졌고 어부들은 활기차게 배를 몰았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잡을까?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오면 좋을 텐데. 웃음이 사라졌던 마을에서 다시 농담이 오가고 사람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골뱅이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지만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먹는 거야? 라며 인터넷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골뱅이 거래가 시작되면서 마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몇 년 동안 사라진 줄만 알았던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바다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회관으로 급히 불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토마스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단, 큰일 났다.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EU 해양 보호 정책 강화 골뱅이 조업 규제 적용 안내. 이대로 가면 또다시 끝장이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EU에서는 해양 보호를 이유로 골뱅이 조업에 강력한 제한을 걸기로 했습니다. 일정량 이상 어획할 경우 조업 금지 구역이 확대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마을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하면 조업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골뱅이를 잡으면 언젠가는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그럼 또 우리가 빈 그물을 건지는 신세가 되는 거야? 이건 너무하잖아.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골뱅이가 이제는 마을을 살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규제로 막는다니 저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화만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토마스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골뱅이를 지속적으로 잡아 수출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골뱅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뱅이가 바다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동안 우리는 골뱅이를 단순히 미끌미끌하고 쓸모없는 해산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살펴보니 골뱅이는 해양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뱅이는 바다의 청소부였습니다. 바닷속에는 각종 해조류나 부패한 유기물들이 바닥에 쌓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썩으면서 해양 환경을 악화시키고 물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골뱅이는 바닷속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유기물을 섭취해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골뱅이가 바닷바닥을 돌아다니며 느릿느릿 기어다니는 동안 바닥이 뒤집히고 섞이면서 산소가 더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해양 생태계는 쉽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골뱅이들이 자연스럽게 바닷속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골뱅이가 바닷속에서 지나치게 번식한 플랑크톤과 작은 생물들을 먹으면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플랑크톤이 과하게 늘어나면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적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골뱅이는 이런 유해 조류를 먹어 치우면서 바다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골뱅이를 쓸모없는 것으로만 여겼지만 사실은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생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골뱅이를 잡으면 결국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골뱅이의 번식 주기와 생태적 역할을 고려한 조업 방식을 도입하면 지속적으로 골뱅이를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마다 특정 해역을 쉬게 하면서 조업해야 해요. 골뱅이가 다시 번식할 시간을 주면 바다도 건강해지고 우리는 계속 골뱅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아야 할 골뱅이 크기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어린 골뱅이는 놔주고 일정 크기 이상만 출하하는 거죠.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그런 걸 조절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다가 변하는 걸 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바다를 더 잘 관리해야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저의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수산업체들과 협력하여 골뱅이 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기존에는 그저 잡히는 대로 골뱅이를 수출했지만 이제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선 일정 기간마다 조업이 가능한 구역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골뱅이를 집중적으로 잡으면
개체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업 구역을 로테이션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지역에서는 몇 달 동안 골뱅이를 잡지 않고 쉬게 하면서 번식할 시간을 주었고 그동안 다른 구역에서 조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잡는 골뱅이의 크기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어린 골뱅이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고 일정 크기 이상이 된 성숙한 골뱅이만 출하하도록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번식할 수 있는 개체들이 충분히 남아있어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역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품질의 골뱅이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시행하는 새로운 조업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골뱅이를 지속적으로 잡으면서도 바다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조업 방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골뱅이 덕분에 마을이 다시 살아났다. 이제 마을에서는 더 이상 골뱅이를 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뱅이 조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을의 경제는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골뱅이를 수출하는 양이 꾸준히 유지되었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골뱅이 가공 공장이 마을에 세워지면서 단순히 조업을 하는 어부들뿐만 아니라 가공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골뱅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걸 왜 잡냐고 했었는데 이젠 골뱅이 없으면 큰일 나겠어. 우리 마을을 다시 살린 게 이 골뱅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 그렇게 골뱅이는 마을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다를 몰랐던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바다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바다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다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골뱅이는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살리고 바다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골뱅이를 잡아 팔기만 해서는 또다시 같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골뱅이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 골뱅이 요리를 직접 만들어 팔아보자.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국의 골뱅이 요리법을 찾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골뱅이 무침, 골뱅이 탕, 골뱅이 파스타, 골뱅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직접 만들어 팔면 어떨까? 처음에는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영국에서 골뱅이 요리를 팔겠다고? 과연 팔릴까? 우리는 한 번도 골뱅이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기 있는 요리라면 영국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우리는 작은 골뱅이 요리 전문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메뉴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아 전통적인 골뱅이 무침과 골뱅이 탕을 배우고 여기에 영국식 감각을 더해 골뱅이 크림 파스타 같은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방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찾아올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게 골뱅이로 만든 요리라고? 생각보다 훨씬 맛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유명한 음식 블로거가 우리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과 리뷰가 퍼지면서 우리는 단숨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골뱅이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영국에 등장한 이색적인 해산물 레스토랑. 며칠 후 우리는 현지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골뱅이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골뱅이 요리 전문점이 성공하면서 마을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밀퍼드 헤이븐에 가면 꼭 골뱅이를 먹어봐야 한다. 이런 말이 돌면서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여행객들은 물론이고 런던에서 주말을 보내러 오는 사람들, 심지어 한국에서 우리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마을이 그렇게나 유명해졌다니 믿기지가 않아. 마을 사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작은 숙박업소들이 하나둘씩 생겼고 골뱅이와 관련된 기념품 가게, 해산물 요리를 가르치는 쿠킹 클래스까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밀퍼드 헤이븐은 이제 더 이상 쇠락한 어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골뱅이 마을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며 저도 스스로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부로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바다를 함께 지키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다에 나갈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빈 그물을 걷어 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고 마을이 점점 쇠락하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 아침 다시 활기차게 바다로 나갑니다. 골뱅이를 잡으며 우리의 바다를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죽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이 바다에서 살아갈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우리는 또다시 기회를 찾을 것이다. 골뱅이 그리고 한국과 함께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